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윤석열 당선자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국내외 정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약속한 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여러 기록을 세우면서 재선됐지만 경쟁자였던 마린 르펜 후보도 극우 정치인으로서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푸틴과 가까운 르펜 후보의 실패에 안도하지만 프랑스를 넘어 미국까지 근로계층이 극단적 정치를 선택하는 경고음은 강합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러시아를 약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정교회 부활절에도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고 미국은 푸틴의 30살 연하 연인으로 알려진 전 체조 선수에 대한 제재는 보류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여부가 빠르면 오늘 결정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인수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직장을 옮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미국도 복잡하고 프랑스, 우크라이나 하며 한국도 정치가 상당히 한국 뉴스를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극박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국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이 25일이니까 딱 그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그 한국의 그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윤석열 그 당선인이 어떻게 국정 처리를 한다고 했지 캠페인 공약조차도 다 잊어버릴 그럴 정도입니다. 검찰이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그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결국은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어떠한 절충안을 내놨고 국민의힘 그 대표가 그 절충안을 받아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또 사흘 만에 이준석 대표 등이 이제 다시 검토해야 된다 하면서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 그 합의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그 당선자는 며칠 동안 별 말 없이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형태로 답을 했고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그 법무장관 지명자는 역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과정이나 내용이 아주 그 한국의 결정적인 그 우려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이슈에 집중하다 보면은 큰 그림을 자꾸 놓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 검찰의 그 모든 수사권을 빼앗는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뭐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그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장관 지명자들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죠. 다른 장관들은 지난번 그 조국 그 장관 때도 그랬었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임명을 하면은 됩니다. 그렇지만 총리 같은 경우는 인준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역대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고 할 때는 항상 뭐 자료를 제출해라 하면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청문회 보이콧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너무 그 말초적인 것이라서 큰 그림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기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가 정말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지 이렇게 할 것인가 혹시 캠페인을 하고 그 뒤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변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좀 따라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 당선자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서울지국장 그리고 이제 기자 두 사람 다 그 한국인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는 그 도쿄 지국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도쿄 지국장이 아주 젊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물론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그 차이가 있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연히 미국 신문이 한국에 세계 경제 대국 12위 국가가 새로 국가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는 미국은 언제나 당연히 미국적인 입장에서 물어보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경을 쓴다 하는 것 그리고 잠깐 놓칠 뻔했다가 다시 찾아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 열흘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단독 인터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제목에 미국적으로 붙였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자는 질서를 지키는 룰을 지키는 세상을 원한다. 미국과 일본과는 관계 개선하고 북한, 중국과는 투명한 관계를 얘기했다는 건데 보통 이제 대통령 당선인과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좀 시간이 시차를 두고 인터뷰해놓고 나중에 편집해서 딱 그때가 되면은 보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는 주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설명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하면 큰 경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의 데스크 뒤에 선반에는 빨간색 권투 장갑이 있다. 그 권투 장갑은 그 홍수환 우리는 홍수환 선수라고 얘기를 하고 권투협회 회장도 지냈고 캠페인 도중에 그 글로브를 윤석열 그 당선인에게 그 당시에는 후보에게 줬죠.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것. 뭐 4번 다운시키고 4번 쓰러지고 5번 상대를 다운시켰던가요? 그 유명한 저도 어렸을 때 봤던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봤던 카라스키아와의 맞대결에서 본인이 먼저 막 쓰러지다가 상대를 몇 번 쓰러뜨리고 나서 챔피언 엄마 나 뭐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가요? 바로 이제 그 장갑이 있다 하면서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이 월스트리트저널 그 서울지국장에게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해줬어요. 결국은 상징성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지 된다. 뭐 국정 운영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77년도에 세계 챔피언이 됐던 그 박서가 캠페인 도중에 선물한 빨간색 그 장갑. 이 카라스키아에게 선물 받은 그 장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랜 군사 동맹인 미국과 최대의 교역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심각한 마찰이 있는 때 취임한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북한 이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안보 여파도 헤쳐가야지 되고 북한의 새로운 무기 테스트도 또 헤쳐가야지 된다. 오늘도 북한이 이제 어떤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죠.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결론 지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큰 경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미국과 일본은 양쪽과 다 관계 개선을 하겠다. 지금 인수팀의 대표단이 일본에 갔죠. 일본에 가서 뭐 대화를 풀고 그리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지국장과 인터뷰에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헌법 안에서 가치를 지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서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나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안에서 하겠다. 쿼드 그 워킹 그룹에 대해서는 협조하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미국, 일본, 인도, 뭐 이제 호주 이런 나라들 협조는 하지만 아마 우리 빨리 들어오라고 곧 초대받을 것 같진 않다. 초대를 받는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의 언론과 그 인터뷰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차이 있게 말한다기보다는 그 말을 들은 미국의 그 기자들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은 이 쿼드 회의를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죠. 일본 방문 기간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했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중국을 생각을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저쪽 머리 뒤끝에는 항상 중국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연장을 했는데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동맹 강화를 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것과 서울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무역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간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그것을 다 덮고 앞만 봐 하는 그 문제죠. 그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지금 그 형태고요. 서울은 몇 년 동안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다른 동맹국들처럼 중국의 안보 위협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주변국들처럼 전 국가안보회의 멤버인 마이클 그린, 현재는 뭐 띵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이클 그린은 무척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중국의 확장에 맞서서 또 그 자유롭고 좀 개방적인 그 인도 태평양 시대를 가져가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가장 약한 국가, 가장 덜 협조하는 국가, 이걸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국가가 지금까지 한국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가 그 램 이마뉴엘이잖아요. 지난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고 시카고 시장을 지냈던 램 이마뉴엘 그 일본 대사가 최근에 한국과 일본 그 바다 그 사이에 배치된 군함에 올라가서 한국 대표단이 이제 도착할 것을 가리키면서 이미 도착하고 다 회의 끝났습니다. 가리키면서 새로운 날, 새로운 우정을 바탕으로 삼국 관계의 새로운 장이다라고 그 군함에서 선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오바마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 꼭 한국을 100%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100% 위해서가 아니라 외교는 항상 자국 중심이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그렇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삼성, 현대, LG는 이제 대명사입니다. 한국 경제 얘기를 나오면. 그런데 이제 이 당선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투자 유치를 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국내에서 아니면 외국인 그 투자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려고 한다. 이제 미국의 그 공화당의 뭐 경제 정책과 상당히 그 좀 비슷한 그런 형태죠. 해서 정부의 역할은 마켓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시라는 것은 나의 정부는 my governmen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정부는 마켓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으면 딱 정정하고 코렉션을 하고 그리고 정상화하는 normalize하는 그것을 이렇게 잘 잡아가는 그런 것이지 직접 개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별명이 죽음의 천사였잖아요. 그게 뭐 국정원 조사하고 국가 엘리트 조사하고 삼성 수사하고 2명의 대통령 뭐 조사하고 조국 장관 수사하고 이런 해서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삼성 얘기를 언급하고요. 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특파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서울지국장이 데스크 위에는 아이폰이 올려져 있더라. 하나만. 삼성폰은 안 쓴다. 뭐 이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아이폰을 쓴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데스크에는 저 뒤에는 홍수환 선수가 준 빨간색 권투 글로브가 있고 책상 위에는 아이폰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반밖에 안 된다. 전임자들은 보수이건 진보이건 뭐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 뭐 80% 넘고 90%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기대가 굉장히 낮은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취임하면은 여러 가지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게 다져왔었던 등등의 이유로 팬데믹도 이제 가라앉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같은 데서 조금만 성과를 보여도 반대자들까지 압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 씨요. 이 카네기 국제재단 아시안 그 선임 연구원입니다.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대부분 뭐 거의 그렇죠. 높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실패를 하고 마는 그런 그 이전의 대통령들과 대조적일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 최저에서는 점수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을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강하게 할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 행정부와 다릅니다. 전 행정부는 북한 그 지도자와 몇 번 만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몇 번 만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쓰고 북한의 비핵화라고 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쓴다는 이 점을 그 강조를 했고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그 지원, 북한에 대한 그것을 훨씬 넘어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스텝을 밟으면 완전히 비핵화를 했다가 아니라 그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사진 설명에 경제적으로 큰 인센티브가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부 핵시설 인스펙터를 허용하는 것. 과거에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외부인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외부 인스펙터를 받아들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에 한국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중대한 정보기술 등등등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설명을 붙입니다. 국경 제한도 있고 팬데믹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도 보이고 하는 이런 시점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당선자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나가고 이제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북한에 대한 북한이 극박한 한국의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면
선제 타격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억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중요하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지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군사 훈련을 지지한다. 정보 공유라는 것은 이제 이 점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각각 아주 그 우수한 북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군사훈련은 지지한다는 겁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느 순간의 선택으로 뭐 거의 봄에도 뭐 가상 훈련으로 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이 필드에서 훈련을 하겠다.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 봄에는 분명히 현장에서 필드에서 훈련한다. 물론 그 규모라든가 정확한 타이밍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미국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결정을 해서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합동 군사 훈련은 필드에서 한다. 컴퓨터가 아니라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 그 사이에서의 한국, 이건 한국의 기회도 되고 위험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이 늘 그 다른 나라에 하는 얘기인데요. 양국의 평화와 공동 번영, 이런 길이 있을 것이다. 제3국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베이징도 존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지만 외교 정책이 모호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그 정책 자체를 뒤집으면은 그러면 위험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플러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뒤집기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외교 정책의 어떤 원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속임수도 들어가 있고 하는 나쁜 의미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국내의 최대 이슈로는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진 비즈니스 돕기, 또 개인들도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돕기, 규제를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 했다.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하고 비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소수당이잖아요. 뭐 100명은 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없이 뭐 이를테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식으로 미국으로 따지자면요. 그런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무실, 그 청와대에 이제 뭐 국방부로 옮기는 것, 그런 것 맨 마지막에 살짝 한 줄만 썼습니다. 이름 짓기, 뭐 사람들에게 무슨 이름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지금 국민의 집이다, 피플스 하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밖에는 뭐 외교 공관을 그 관저로 쓴다고 또 막 여기에 대해서 많이 주말에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뭐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라고 했나요?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요한 큰 획이 많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역시 한국과 프랑스가 드물게 대통령제고요. 그리고 임기가 5년이죠. 한국은 단임제고 이 프랑스는 2번 할 수 있어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해서 앞으로 5년을 또 프랑스를 이끌어갈, 프랑스도 유럽에서 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긴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이코노미스트, 애틀란틱,
BBC 뭐 그 밖에 미국의 모든 주요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쭉 보면서 미국과 너무 닮았다. 미국과 너무 닮았다. 그런데 아직 프랑스는 미국에선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게 있구나. 못 하는 게 있구나. 프랑스 국민들은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년 전에 그 30대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정말 이슈가 많았었죠. 이 와이프는 수십 년 연상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이고 그런데 지금 44살이 돼서 다시 또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중도 진보 정도 물론 지난 5년 동안 많이 그것을 극우파들이 힘을 얻고 가니까 약간 그 우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뭐 중도파 정도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마린 르펜이라는 너무너무 극우 후보에게 이겨서 그런 세계가 안도는 했죠. 왜냐하면 마린 르펜이 이 푸틴하고도 친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이민에 반대하고 또 그 무슬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이런 그 일들을 하고 뭐 이 공약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극우로 가는 것을 겁나한 사람들이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데도 그래도 극우보다는 낫다 해서 2차 결선 투표에서 그에게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는데 조금 안심을 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쭉 전해드리면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구나. 프랑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 2주일 원래의 선거가 있고 이제 두 사람이 50%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었는데 그런데 58.2% 대 41.8% 17포인트 차이니까 이 정도면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토와도 거리두기, 푸틴과 친하기, 마린 르펜이라는 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한 이 그 정치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거죠. 나토와 거리두고 푸틴과 친하고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은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재선이 됐는데 집권당에서 재선한 첫 번째 대통령이고 뭐 다수당이면서 이건 이제 6월 달에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6년 전에 만들어진 신생당 전진하는 공화국 당 이름이 이렇게 되네요. LREM 그 약자로 그 당 이름이 그 전진하는 공화당인데 프랑스 지금 하원 상원 미국보다 굉장히 의석이 많은데 뭐 하원이 577석 상원이 348석 또 유럽 의회도 있잖아요. 78석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 임마누엘 마크롱 당이 다수당입니다. 이 다수당에서 집권한 대통령이 재선된 거는 ዣ크 시라크가 당선된 그 이후에 처음이니까 2002년도 그때 이후에 그때는 이 마크롱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인턴 학생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국립행정대학원에서요.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그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무슨 프랑스가 원래 항상 내세우는 자유, 무슨 관용, 유럽연합, 우리는 유럽은 또 같이 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좌파의 그 표를 이끌어냈고 팬데믹은 비교적 잘했다. 사실 팬데믹 당시에 증거도 없이 영국의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이 드신 분께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지만 비교적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에펠탑에서 딱 승리 연설을 할 때 마크롱 대통령이 내가 좋아서 나를 투표한 게 아니라 내가 싫지만 극우 나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에게 투표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 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 생활비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잊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걸 그 많이 못 갖고 간 거죠. 아주 그 산업화가 낙후되고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같이 그 파리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이끌고 가는 것을 실패를 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그래서 산업이 낙후한 지역에서 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에서 강했던 것처럼 해서 유권자들을 생활비를 막 얘기를 했고 이게 또 유권자의 탑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사람들은 그 생활비 이런 것 그리고 임마누엘 마크롱이 은퇴 나이를 62세에서 65세로 올리니까 싫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하면서 마크롱에게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은 굉장히 낮았고요. 지난 5년 전보다도 낮았고 72%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높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토론에서 이 르펜 후보가 푸틴과 가깝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해서 이것도 주요했다는 거죠. 푸틴이 르펜 당의 은행이다. 다른 모든 은행이 르펜 당에 융자를 해주지 않을 때 푸틴이 융자를 해줬다. 푸틴네 은행에서 융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승리는 했지만 17포인트면은 크게 승리했지만 그래도 경고음도 강합니다. 2002년도에 르펜의 아버지가 장 마리 르펜이요. 이 딸은 마린 르펜이고 아버지는 장 마리 르펜이고 이 아버지는 18% 결선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딸인 르펜도 5년 전에 마크롱과 같이 했었을 때는 34% 지지를 받았는데 지금은 41%잖아요. 41.8%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시골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 인기 영합적인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정치, 무슬림에게 적대적이고 나토 반도하고 뭐 이러는 그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아무리 뭐 이상을 얘기하고 해봤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싫으니까 저쪽 한번 찍어보지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험한 경고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임마누엘 마크롱이 뭐 기후변화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니까 분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주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뭐 예를 들어 60마일 정도 운전해서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연료비가 그 파리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절실한 문제잖아요. 파리지안과 이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그구는 싫다 하고 이렇게 당선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고 도시의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세계화를 많이 지지를 했고 세계화로 이득을 많이 받고 애국심은 조금 덜하고 시골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반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덜 세계적이고 이게 프랑스에서도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마크롱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이든 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았어야지 됐고 뭐 그린당이라든가 다른 그 좌파 세력들의 세력을 많이 그 표를 많이 받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중도 우파도 많이 끌어들였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버니 샌더스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이런 중도파를 가져가야지 성공하는 건데 마크롱이 이번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는 의회에서 6월 12일에 또 19일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때에 마크롱 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할지 이게 이제 그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애틀란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마누엘 마크롱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젊고 신선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 더 권위주의적인 데도 있고요. 언젠가 그 레바논에 가서 어떠한 그 기념일에 가서 그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이 뭐 예를 들면 임마누엘 마크롱을 미스터 프레시던트 이런 정식으로 부르지 않았으니까 뭐 마무하고 좀 약자로요. 마크롱 약자로 부르니까 막 정색을 하면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 있고 너도 공식적인 석상에 나왔으니까 나를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든지 썰라고 불러야지 썰라고 SIR이라고 불러야지 된다고 막 그 훈계하고 뭐 이러는 형태도 있지만 노노노노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노를 4번이나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 약간 윈스턴 처칠이 샤를르 드골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거만하고 뭐 오만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뭐 독단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선전해서 뭐 막 공허하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마누엘 마크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극우를 막은, 극우 후보를 막고 이긴 것 하나만으로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크롱의 아주 그 원론적인 집착은 그 유럽의 독립이라고 할까요? 프랑스가 다시 위대하게, 이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호와도 비슷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멀리하고 유럽의 동맹국들 막 망신 주고 이럴 때 미국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그런데 내가 좀 앞장서 볼까? 이런 그런 뭐 자신감과 새로움, 신선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과 또 막 어울리고 돌아다닐 때는 동맹국을 화나게도 했지만 뭐 뭔가 신선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 저 사람 이상해, 싫어 하면서도 그래도 다른 기존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해 하는 것처럼 마크롱이 그 트라이 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푸틴과 대화해야 된다면서 계속 가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뭐 가져오지 못했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미국도 겪고 있는 일을 프랑스도 겪고 있고, 워킹 클래스들이 뭔가 기존의 정치와 정치인에게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것, 전통적인 안정적인 정치인을 피해서 그러는 것, 나를 왜 잊혀지는 거야? 나를 왜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브렉시트에서 뭐 다시 탈퇴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뭐 인기 영합주의로 이겼고, 지금까지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해서 프랑스의 미래, 지금 마크롱이 그 유럽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무조건 이민에 반대하고 무슨 종교가 다르다고 핍박하고 푸틴하고 가깝고 하지 않게 가는 것을 성공을 해서 보이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뭐 이거 역사가 판단을 물론 하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유럽 연합과 서구, 미국에서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고, 프랑스의 방향을 그런 형태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뉴스는 물론 아주 정말 그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바뀌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될 것이다 했던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전해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이사진이 어제 이제 합의를 기본적인 것은 했고요.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주당 뭐 52달러 20센트에 제한을 해서 430억 달러인데, 이게 뭐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난 며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이사진을 만났답니다.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 뭐 테슬라의 CEO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된 거고요. 현재로 트위터가 검토 중인데, 협상이 끝날 시점이나 협상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런 뭐 구체적인 것까지도 논의했다고 하고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번째 입찰자가 없는 한 일론 머스크 인수 가능성이 있고, 이건 트위터가 공기업으로서의 종말을 시작하는 건데, 그 종말의 시작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주 개발도 하고 하면서 트위터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원래 조금 사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식을 부분적으로 샀는데 다 사버린다는 거잖아요. 해서 표현의 자유, 마음껏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하겠다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시 트위터에서 트윗을 할 수 있으므로 그가 이제 영향력을 더 펼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이 일론 머스크는 기행도 하고 사회 표준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많이 하지만, 그 업계에서는 우주산업계가 됐던 아니면 위성 이런 거가 됐던 전기 자동차 분야이건 굉장히 그 사람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단한 추진력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매체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을 해서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인수에 대해서 보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장이 되려면 공기업으로는 안 된다. 사기업이 해야지 된다. 뭐 이걸 어제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이사진에게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도 주식값 지금 제가 들어올 땐 못 봤는데 오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트위터 주식은 뭐 한 3% 오르는 그 시점에 테슬라 주식은 한 2% 정도 내려가던데요. 아무래도 살 때 돈 마련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트위터는 목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수익 보고를 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하는 것은 집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집도 에스크로에서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이 페이퍼에 잉크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실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두는 게 낫겠죠. 지금 이 순간에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많이 전해드리네요.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직장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게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그만두고 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는데 뭐 정부가 보조해 주는 돈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으니까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것 그런데 내가 그때 그 기운에 올라탔으면 안 됐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잔디는 언제나 그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서 원래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1년은 내가 새로운 직장에서 머물러야지 하고 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지만 전 직장이 그립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이유 자체는 기대가 새로운 직장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팬데믹 당시니까 무슨 그 재택근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었잖아요. 직장에서 나에게 해주는 게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했으니까. 그리고 돈도 더 많이 준다고 하고 그래서 결정을 너무 서둘렀다는 거죠. 오랜 동안 생각을 하고 직장을 바꿨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고용 마켓이 워낙에 타이트하니까 회사에서도 잘해줄게 막 사탕발림을 하니까 캔디 가게에 가서 캔디 사듯이 이직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팬데믹 때는 또 하나 그 변화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 변화에 굶주렸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 역시 많았고 그런데 그 회사를 옮긴다는 것은 그 회사의 기본 문화도 있고 내가 일할 사람 그 상사의 특징도 있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잔디가 언제나 구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런 때는 이제 깜짝 방문이라고 하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키브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폴란드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했고 국무장관은 대사관도 오픈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공석인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고 이기려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되고 이기는 것에 국방장관으로서 뭐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기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은 뭐 3억 2,200만 달러 군사 지원, 1억 6,500만 달러 탄약 판매 승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또 크렘린은 그러니까 미국의 경고를 하고 있죠. 모스크바 대사가 워싱턴에 있는
러시아 국영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용납 못한다 했으면서도 이 푸틴 대통령의 애인으로 알려져 있는 39살의 전 그 리듬 체조 선수죠. 적어도 뭐 아이 3명 낳았다고 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제재는 일단 그 보류한 것으로 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교회 사람들에게 부활절이었습니다. 어제가 부활절에 그야말로 가장 신성한 날이잖아요. 소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야말로 고통과 기쁨, 삶 그 자체죠. 전쟁 속에서도. 강희신이었습니다.